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오늘은 K5 2.0 가솔린 트렌디 등급 깡통이죠. 거기에 드라이브 와이즈와 12.3인치 내비게이션 추가한 옵션으로 차량 가격은 약 2,64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의 시승 후기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1.6 터보와 2.0 가솔린이 나와 있는데 가격 차이는 약 100만원 정도. 1.6이 비싸고요, 1.6 터보에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2.0에는 6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연비는 약 0.6km/L 정도 차이가 나고요, 출력은 20마력의 7토크 정도 1.6 터보가 더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1.6 터보는 R타입 렉 구동형 MDPS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핸들링이 약간 더 정교하기도 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 기존의 MPI 엔진, 장점이 뭐냐, 내구성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되어 있죠. 단점으로 말하면 사고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출력으로도 우리나라 도로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라 판단을 하고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약 3마력 정도 줄었지만 대신 차 무게는 약 40kg 가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3마력의 그 차이는 저 같은 일반인이 운전했을 때 체감될 정도의 출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차의 타이어는 215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인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K5보다 차체가 살짝 커졌어요. 전장이 4905mm로 기존보다 5cm, 50mm 정도 길어졌고요. 전폭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낮아졌어요. 이게 지금 1445mm인데 기존 모델보다 30mm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축건은 2850mm가 나와서 기존 모델보다 4.5cm 정도 길어졌어요. 소나타랑 비교를 해보면 소나타보다 전장 길이가 5mm 정도 길고 축건은 10mm 정도 K5가 더 길어요. 전폭이나 전고는 동일합니다. 일단 앉았을 때 이런 착자감 자체는 기존의 시트 포지션과는 약간 달라요. 시트 엉덩이 부분이 허벅지 쪽에 잘 닿질 않아요. 예전에는 각도가 이렇게 살짝 세워져 있어서 엉덩이가 이렇게 딱 앉으면 이렇게 허벅지 안쪽이 시트에 딱 닿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시트와 닿질 않습니다. 이 차는 트렌디 등급이라 파워 시트가 아닙니다. 수동인데 전동식 허리 지지대도 없어요. 그래서 허리도 아플 것 같고 그 시트 각도 때문에 살짝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또 편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이제 착자감을 갖고 있고 시트의 쿠션감은 굉장히 푹신푹신하니 느낌은 좋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예전 K5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내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사각지대도 볼 수 있게끔 해놔서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깡통 등급인데도 소재는 그렇게 정말 생 플라스틱처럼 싼티나 보이진 않지만 실제 만져보면 플라스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은 깡통을 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저처럼 키가 보통이고 팔 길이가 짧은 사람들에게 좀 편리하게끔 손을 뻗으면 모든 것들이 다 닿아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조정하기도 편하고 이런 공조기 조작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나타와 큰 차이는 이 K5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고 소나타는 전자식 변속 버튼이에요. 이 K5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호불호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훨씬 좋아요. 이거 왼쪽으로 돌리면 R 후진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D예요.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게 안 보고도 가능합니다. 버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안 보고도 가능하겠지만 잠깐 딴 생각하다가 눌렀을 때 저는 R 후진 버튼을 누르고 출발한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운전자가 뭔가를 작동을 했을 때 버튼은 운전자가 인지하기에 뭘 눌렀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걸 보자면 1625km 밖에 타지 않은 신차여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이 엔진의 소음 자체는 조용했던 기억이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고속이든 저속이든 소음 수준도 조용한 편이고
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집중을 해야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진동은 있지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시그니처 풀옵션 등급 제외하고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다 윈드실드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면 유리, 그 운전석, 조수석, 도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시그니처 등급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앞쪽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라 해서 옆에서 들려오는 소음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게 물론 더 조용하겠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조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진동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만족합니다. 승차감을 보자면 서스펜션은 소나타와 거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차의 그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비슷비슷해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충격이 왔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타이어의 영향도 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펜션 세팅 자체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방지턱을 제가 한번 빨리 넘어보겠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놓치는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 아주 매끄럽게 넘어가요. 이렇게 움푹 패인 맨홀 뚜껑을 밟고 지나갈 때도 그 충격을 처리하는 느낌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또 고속으로 가면 이렇게 차가 출렁거려서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향감 같은 경우에는 얘가 C타입 MDPS라 아무래도 R타입보다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는 차이를 못 느끼게 할 정도로 얘가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약간 핸들이 무거워지는데 그 체감보다는 속도가 60, 70 정도 올라갔을 때 또 핸들이 또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고 조향감에 대해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R타입 MDPS는 조금 더 좋습니다. 예민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고 제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트랙을 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턴을 해보는 편이 어떤지 느낌이 좀 옵니다. 6차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느낌은 나쁘지는 않아요. 굉장히 하드한 서스펜션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처럼 핸들을 틀었을 때는 쏠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랜저 IG보다는 조금 그랜저 IG랑 비교하면 또 욕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랜저 IG보다는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주행했을 때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시속 60km가 넘어가야 작동을 합니다.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고 차로 유지 보조를 또 켜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4단계로 가장 길게 해버리면 얘가 혼자 알아서 갑니다. 그러다가 앞차가 껴든다든지 앞에 차가 보이면 이 차간 거리를 유지를 위해 이렇게 속도를 줄여줍니다. 앞에 차가 굉장히 천천히 가기 때문에 지금 40km까지도 속도를 줄여요. 근데 이 크루즈 컨트롤의 설정 속도는 94km입니다. 지금 자동으로 속도도 줄여주고 차간거리도 유지해주고 굉장히 편한 옵션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차가 왼쪽에서 이렇게 껴들었을 때 이 차체가 차선을 3분의 2 이상 넘어와야 얘가 그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앞차가 없어지면 다시 94km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4단계 지정을 했을 때 이 정도 거리가 지금 오고요. 여기서 차간거리를 줄이면 조금 더 가까이 붙겠죠. 그리고 2단계, 1단계 하면 거의 차간거리가 없는데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속도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40km에 이 정도의 차간거리. 제가 전에 이렇게 우측으로 약간 경사가진 커브길을 가다가 차선 반절을 차지하고 공사를 하는 차량을 만났는데 그게 반절만 넘어와 있기 때문에 앞차를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곡선 구간이라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써지질 않습니다. 항상 전방 주시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아까는 4단계 했을 때 굉장히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 앞차와의 거리가 약 90m 정도, 얘가 지금 94k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에 맞춰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거기에 스마트가 있는데 이제 뭐 에코 모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비가 잘 나오게끔 하는 저RPM 위주의 운행, 컴포트는 일반적인 주행에서 많이들 쓰는 거고요. 스포츠는 RPM을 높게 쓰면서 가속을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고, 커스텀은 본인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으로 들어가가지고 파워트레인, 스포츠로 본인이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에코로 적용할 수도 있고, 컴포트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스티어링, 핸들의 감각은 무겁게 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본인이 설정을 해놓고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에코 모드도 되고 컴포트 모드도 되고 스포츠 모드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큰 출력이 필요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에코로 가고, 이제 오르막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컴포트나 스포츠로 좀 힘있게 올라가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드를 바꿔주는 그런 나름 똑똑한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스마트 모드를 많이 써요. 오히려 에코 모드나 이런 것보다 잘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0 가솔린 160마력의 20토크예요. 출력에 대해서 스포츠 모드를 놓고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드라이브 모드로 다시 바뀌어요. 스포츠 모드를 놓고 제가 ORPM을 한번 써보고 추월 가속을 한번 볼게요. 이제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 치고도 이 정도의 가속감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출력이 좋은 차들을 타시는 분들은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같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패밀리 세단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솔직히 출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답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RPM에서의 엔진음 자체도 아주 조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못 들어줄 만큼 시끄럽거나 그런 소리는 안 나요. 저는 이 K5가 여러가지 옵션이나 이런 편의성이나 디자인이나 특별한 단점을 못 찾았어요. 출력도 뭐 이 정도면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쁘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소음, 진동, 승차감은 정말 만족하고 조향감은 그냥 보통이고,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차를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차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기능들이 몇 개 추가가 됐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이런 차를 타고 싶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점은 가격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기준이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지만, 제가 탄 오늘 K5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좋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같은 경우에는 차가 2.0 17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13km/L로 공식 연비가 나와 있는데, 보심 11.5, 고속 15.2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오늘만 주행한 거리가 42.4km인데 연비가 13.6km/L 정도 기록이 됐어요. 시간은 1시간 9분이고요. 본인이 정속 주행을 하고 연비 운전 위주로 한다고 하면 공인 연비는 충분히 나올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5를 구매 고려 중이시라면 제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시승 후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